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 이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전반전에는 플레이가 좀 좋았는데 후반전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다. 후반전에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좀 이제 물어보십니다. 좀 이유를 좀 보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과 후반전의 경기력이 다른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팀이 전반전에 진짜 잘 싸웠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축구가 아무래도 인제 흐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변화하는 상황에 얼마큼 잘 대처하느냐. 그래서 그런 변화에 계속 제대로 대응해 내면 90분 동안 꾸준하게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걸 잘 못하면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뭐 경기 내에서도 인제 기복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번 마요르카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마요르카가 전반전에 잘 싸웠거든요. 상대가 그냥 상대가 아니잖아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올 시즌 그 스페인 라리가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과 함께 잘 나가고 있는 팀이에요. 멤버 구성도 뭐 스웨덴 국대, 스페인 국대 이렇고 어 마요르카가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 가서 이번에 원정 경기였으니까 이긴 마지막이 18년 전이에요. 근래에는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센 팀을 상대로 해서 경기를 했는데 전반전에는 상대 막 퇴장시켰잖아요. 막 소시에다드의 무뇨스가 퇴장당해 가지고 '야 이거 잡나 보다 마요르카가.' 할 정도로 잘 싸웠습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완전히 경기력이 좀 떨어져 버렸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퇴장당해서 마요르카가 11대 10 수적인 우위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어떠한 모습들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냐면 상대가 적네. 우리가 숫자가 많네. 이러면 선수들이 볼을 자기 혼자서 플레이하려고 왜냐면 만만해 보이거든요. 숫자가 적잖아. 드리블도 좀 길어지고 혼자서 뭔가 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솔로 플레이들이 늘어나요. 사실 숫자가 많으면 상대가 숫자가 좀 적고 그러면 오히려 패스를 통해서 여러 명이 조합 플레이, 협력 플레이를 하면 상대가 더 힘들죠. 숫자가 적은데 이 팀이 막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를 탁탁탁 아주 쉽게 볼을 차. 그러면 상대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만만해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볼을 개인들이 오래 차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번에 마요르카가 딱 그랬습니다. 예. 선수들 개인적으로 볼 오래 끌죠. 끌다 보니까 급해지니까 나중에 골 안 들어가니까 계속 붙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로스 공격 진짜 많았어요. 마지막에는 계속 크로스만 올려대는 거예요. 오늘 압도적으로 상대보다 크로스 공격을 많이 했는데 마요르카가 18개의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성공을 몇 개를 했느냐? 몇 개 정도 했을까요? 마요르카가. 예. 18개 오늘 크로스를 올려서 단 하나의 크로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크로스 중에 하나만 머리에 제대로 맞췄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을 하는 게 마요르카에게 효과적일 수 있나요? 효과적일 수 없죠. 마요르카의 그 전방에 뭐 장신 스트라이커가 있어 가지고 그 공중볼을 따낼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앙헬 로드리게스가 오늘 최전방에 있었고 은디아이 같은 선수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세컨 쪽에 이강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붙여대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계속 그런 공격만 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말려버린 거예요. 예. 상대가 전반전에 잘 싸우고 퇴장시킨 다음에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졌어? 이거 잡을 수 있어 18년 만에? 막 이렇게 되니까 선수들이 급해지니까 자꾸 크로스 공격만 해야 되고 그럴수록 좀 더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전반전에 잘 싸웠던 것처럼 압박 강하게 하고 짧게 플레이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후반전에 대처 못하다가 결국은 경기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예. 이게 오늘 패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대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제대로 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는 건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도 같이 이렇게 물려서 가버린 거죠. 사실 팀이 대세적으로 이렇게 확 꺾여버리면 선수 개인이 이걸 뒤집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강인 선수가 그 전반전에 진짜 잘 싸웠거든요. 예. 아까 상대 무뇨스가 퇴장당했다고 했는데 경기 시작 초반에 하나 옐로 카드 받았고
전반 막판에 옐로 하나 더 받아서 누적돼서 퇴장당한 겁니다. 전반 그 초반에 무뇨스의 경고를 만든 선수가 누구냐?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 볼 딱 오니까 특유의 강인 턴으로 딱 돌면서, 그러니까 볼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무뇨스가 뒤에서 거치게 들어오다가 거기서 옐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포함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백킬로 앞쪽으로 줬던, 와 기가 막히죠. 하여튼 볼을 이 잡아가지고 볼을 소유한 볼을 전개하는 능력, 패스 능력은 타고났어요. 진짜 확실히 준다든지 굉장히 좋은. 그래서 키패스도 오늘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전 딱 끝났을 때, 전반전에 그 마르카에서도 활동하는데 스페인 그 스포츠 저널리스트죠, 미구엘 퀸타나가 뭐라고 했느냐, 전반전에 마요르카는 정말 잘 싸웠다. 그 중에서도 이강인은 특유의 턴을 포함을 해서 이 소시에다드의 어떤 압박을 해서 벗어나는 플레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반짝반짝 빛나는 플레이했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만 하더라도 마요르카도 좋았고 이강인도 그만큼 좋았던 겁니다. 네. 근데 후반전에 보신 분들 저도 이렇게 답답하더라고. 왜 계속 사이드로만 벌리는 거예요? 아니 숫자적으로 유리하니까 이강인 선수처럼 시야와 패스줄가 있는 선수를 거쳐서 썰어 들어가도 되는데 계속 주고 사이드에서 크로스 하니까 계속 그 소시에다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퇴장당하면 자기네 팀이, 그러면 이제 수적인 열세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그래픽도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4-4-1 대형을 만들어 버립니다. 앞쪽에 한 명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줄 수비 4-4-2 할 때처럼 4-4 요 두 줄 수비는 유지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중앙을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팀 한 명 퇴장당했는데 오히려 그날 경기 완전히 그 상대팀 말려버리는 거. 그 상대가 퇴장당한 팀이 더 수비를 강하게 하니까 그걸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쉽게 하고 패스를 통해서 끊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가 이만큼 가운데를 강하게 써놨는데 거기로 계속 그냥, 예. 우리가 이제 뭐 무지성 크로스라고도 하는데 거기다 계속 붙여내니 그게 되나요? 여기 마요르카는 뭐 그 9번 스타일의 공격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왜 여기서 좀 더 거쳐가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거죠. 아쉬워요. 예. 이강인 선수가 그 전반전에 워낙 그 좋았던 플레이였고 후반전에 거의 막판에 교체돼서 나가는데, 경기 전체적으로 지금 후스코워드에서 평점을 보면 공격수 중에는 1위예요. 앙헬 로드리게스가 6.1, 은디아이가 6.1, 나니 로드리게스가 6.3, 이강인이 6.3이죠. 근데 전체로는 좀 평점이 낮죠. 뭐 당연히 0대1로 졌으니까. 근데 왜 여기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요르카가 지금 승격을 한 팀이고 팀을 이제 어떤 일부 리그의 경쟁력을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경기력이나 좀 이런 건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력급이라고 함께 뛰어줘야 되는 뭐 쿠보 같은 경우도 좀 장기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잘 못 만드네요. 예. 감독이 이번에 대처도 좀 약했고, 그리고 또 요거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86분에 은불라와 이제 교체돼서 나갔거든요. 거의 뭐 다 뛴 거죠. 이러면 어쨌든 라리가에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에요. 올 초에 2월인가 3월에 걸쳐서 발렌시아에 있을 때 딱 한 번 라리가 4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마요르카에 와서 출전 기회라든지 이런 건 좀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뛰면서 오늘 보니까 몸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확실히 뛰어야 돼요. 뛰니까 감각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근데 보니까 패턴이 여기도 약간 손낙골 있죠. 강낙골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이강인 선수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PK가 찍혔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나가자마자 그 실점 결승골을 내줬던 거예요. 이강인 선수 나간 다음에 실점을 하는 강낙골이 또 한번 나왔는데, 뭐 이거야 그냥 패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와 다른 선수들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요르카가 조금 더 팀플레이, 전술적인 어떤 대처 능력, 왜냐하면 어쨌든 개개인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센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시너지, 팀의 어떤 조합 플레이로 좀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대처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쿠보는 계속 못 뛸 겁니다. 앞으로 한 6주에서 8주 정도까지도 못 뛸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경기들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말 경기가 대박입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에게. 상대가 누구냐? 발렌시아입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더라도 이 발렌시아와 이강인 선수의 관계는 너무나도 얽히고 설킨 게 많기 때문에 또 발렌시아 원정이거든요. 시간대도 좋더라고요.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여러모로 다음 주말에 이강인 선수에게 또 마요르카에게 발렌시아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 될 것 같습니다.